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저희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MBTI 열풍은 한 차례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성격 유형 테스트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 같아요. 나를 알기도 좋고 나를 뭔가 소개하기도 되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이해하기도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열풍이 이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MBTI는 사실 남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들 뭐 좋아하고, 어떤 것들 싫어한다. 약간 그 정도만 알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애착 유형 테스트는 이제 연애나 아니면 대인 관계와 같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그 전문가들도 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테스트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내용은 닥터 프렌즈에서 애착 유형 테스트 편 두 편을 올려주셨는데 그 편들을 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 네.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한 번씩 하고 왔는데요. 나는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내 유형의 특징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닷은 어떤 유형이 나왔나요? 저는 아까 해봤는데, 위에 써 있는 걸 읽으면 되죠. 두려운 회피 유형? 네. 이렇게 음.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말들처럼, 불안정 애착, 혼란, 공포 회피형.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그러면 그 두려운 회피 네. 유형은 그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뭐 자기 부정, 타인 부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자기 부정, 유형인가요? 타인 부정. 아,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건가요? 네. 이거 아까 제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해석한 거니까 너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빙글빙글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뭐, 그냥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긴 한 거긴 해요. 그냥, 음, 뭐랄까, 제가 약간 불안정 회피 유형? 뭐 이런 거라는 거를 대충 알고는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뭐야? 그러면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니까 좀 혼란형이구나. 네. 그 네 음.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어,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는 혼란형인데 이따가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멍은 어,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근데 저도 회피형이긴 한데, 저는 거부적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인데, 남이 오는 거를 뭐 굳이 막지는 않는데, 내가 먼저 가진 않는? 그래서 여기 그 결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게 편안하다. 독립심과 자기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평소에 느끼는 거긴 한데, 저는 다 받아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날 거절할까 봐 그냥 아예 다가가지도 않는 그런 약간 느낌? 음, 아, 그러니까 뭐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잘 받아줄 것 같으면은 한 번에 확 주는 게 물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인 것 같아요. 음, 뽕은 뭐가 나왔었죠? 저는 멍이랑 같은 유형이었는데 거부 회피형? 똑같이 음,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멍이랑 저랑 같은 유형인데도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전 그 설문할 때 문항 중에 계속 그 공통적으로 하면서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느꼈던 게 남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요. 선 안으로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면 막 어디 도망가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음, 그리고 반대로 그거랑 또 별개로 남이 나한테 의지하는 거는 다 오케이인데 내가 남한테 의지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게 좀 아,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거 멍이랑 좀 다르죠. 나는 다가갈 수 있는데 남이 오면 이렇게 막 음, 적당히는 친하게 음, 지내는데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나한테 막 친밀하게 다가온다고 싶으면 아, 맞아. 그것도 좀 그렇다. 약간 어디론가 가고 싶고 되게 적당히 부담스러워서 다가오자. 더 한 5보 물러서고 싶어요. 음, 근데 내가 다가가는 건 괜찮아. 어, 약간 이기적인 유형인 것 같습니다. 반대네,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뭔가 의외이기도 해요. 살짝. 아, 지금 줄은 약간 네. 박사님 같아요. 백현이 같이 우리 아니, 상담해 주시는. 배경, 저희는 뭐가 문제죠? 혹시 그러면 박사님. 줄은 어떤 게 나오셨나요? 저도 근데 혼란스러운 두려운 회피형으로 나왔고요. 다시랑 똑같아요. 알아봤네. 우리 네. 둘둘이네. 저희는 사람이 5이지만 유형은 2가지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 솥도 그랬나? 네, 속도, 소도 아, 멍이랑 맞다. 콩이랑 같은 유형이라고 그럼 우리가 아, 했어요. 계속 같이 가나 봐. 저희 다 안정형이야. 혼란스러운 두 사람과 무시하는 세 사람의 한 우리의 짝의 혼란을 콜라보. 무시하는 세 사람과 둘 다 혼란스러운 그래서 아, 오래 가나? 안정형 애착이 한 명 정도 있을 법도 한데 그래야 안정형이 1도 없어. 아우, 어렵네요. 네. 어렵다. 이 혼돈의 카오스 사이에서 저희끼리 이제 뭔가 잘 으쌰으쌰 해보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어, 내용을 토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기를 긍정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 그 타인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X축, Y축으로 나눴을 때 그럼 총 4사분면으로 나눠지잖아요.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게 안정형이래요.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회피 점수가 낮고 그리고 불안 점수도 같이 낮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 상황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안정형 애착이라면 무조건 다 좋을 것만 같은데 또 그런 건 아닌 게 회피 점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에 대한 경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의도도 약간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경계심이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관계를 맺기에는 좀 아주 좋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긍정하지만 타인은 부정하는 거를 무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이게 명이나 있는. 네. 저희는 3명이나 나왔죠. 멍이랑 콩이랑 솥 이렇게 3명이 무시형에 들어가는데요. 회피 점수가 높고 불안 점수가 낮다는 특징이 있대요. 타인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이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약간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요. 관계에서 얻는 성취감보다는 정말 뭐 목적이라든지 목표에 대한 성취 혹은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럴 우리 듯. 되게 감정적일 텐데, 그쵸? 맞아요. 제가 중간에 막 썩내고 그런 적도 많은데 혹시 속으로는 줄은 정말 미성숙하다. 감정적이고 미성숙하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줄이 그러니까. 썽을 낸 적이 있었나요? 저희는, 네, 저도 낸 적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아, 티가 잘 근데 안 나, 이게, 다들. 다들 티가 근데 잘 안 나. 회사에서는 솔직히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아, 진짜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상사들. 네, 음. 저한테 보지 안 그러더라도, 막,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약간 속으로 욕한 적은 좀 많아요. 아니, 이건 다 그러지 않나? 아, 어렵네. 그래서 무시형이라고 사실 말은 이렇긴 한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를 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난 음, 독립적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약간 이런 자기 체면을 되게 잘 건다고 해요. 나 어, 스스로 하고 뭐 네. 중요한 거 할 수 있다. 멍이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아, 거. 그쵸.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뭔가 타인 부정이라는 게 막 타인을 막 엄청 부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이 이제 나한테 나의 경계선 안으로 그냥 함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라서 네, 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네, 뭔가 선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멍은 이 유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콩 언니가
이 유형인 줄 몰랐어요. 저는 오히려 저는 안전. 그 회사를 얘기하면 완전 비슷한데,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엄청 선물을 준다거나, 뭐 갑자기 따로 저녁을 먹자고 하거나, 그럼 되게 부담스럽고,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안 보고 싶은데 나는 회사 밖에서? 뭐 이런 생각이 아, 들고, 상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냥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도 음, 내가 뭔가 빚을 지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사줘야 될 일이 있어서 뭐 보자고 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뭔가 되게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그 순간, 그 제안을 받은 순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또 회사 동료랑 대학에서나 뭐 밖에서 그냥 친구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저는 맞아요. 좀 특이한 게 그 어느 정도는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저도 먼저 다가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친해진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 아, 사람들이랑은. 그게 갑자기 아, 왜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친하게 하지? 난 이 이상은 안 가까워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어, 들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대학교에 팀플을 같이 한 사람이 팀플 끝났는데 밥을 먹자고 하면? 그때는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팀플은 사실 음. 일회적인 느낌이니까 계속 뭐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사람들은 그래도 꽤 볼 텐데 갑자기 왜 나랑 이렇게 난 이게 딱 그 한 70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갑자기 90을 갑자기 나한테 오면 음, 그다음부터는 회피하고 싶고 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동료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뭐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뭐 다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러 다니는데 누가 내 일을 도와주러 오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 혼자 하고 싶어. 그냥 밤 새서라도 그냥 그런 정말요? 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분한테 일을 맡겨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남의 일을 해준 적은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음, 그래서 콩언니 맨날 야근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그거는 별개, 그게 별개. 그래서 무시형이어서 뭔가 야근을 했다 왔다. 그 설문 그래서 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음, 아, 맞아요. 근데 여기 설명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긍정 타인 부정형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면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 무슨 의도가 있나? 라고 음, 의심을 먼저 한다고 해요. 난 의심은 안 드는데, 그냥 싫어. 그냥,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처럼 뭔가 내 선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나는 이 사람은 한 70 정도의 그 친밀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나한테 95로 막 돌진해서 다가오면, 왜 그러지? 진짜 너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막 음, 거절하고 싶어. 그냥 뭐가 됐든. 호감을 음, 가진 사람이라도.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거는 남이 부담스럽든 말든 난 다 좋아. 저 며칠 전에도 맞아요.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아서 아니, 근데 거절했어요. 그거 저 약간 그 상처받아서 환불을 했어. 뭔데? 아니, 아니, 갑자기 너무해. 힘내라고 비싼 선물을 아니, 안 저한테, 비쌌어요.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유, 그래도. 어쨌, 아니, 갑자기 환불을 한 선물을 사람도 보냈어요. 특이하지. 아니, 블로그를 봤는데 좀 힘들어 보이길래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아니, 뭐.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가, 그걸 거절을 했어, 또?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 아니, 왠지 혼란형이 알아? 무시형에게. 혼란하기 때문이야. 혼란했구나. 내가 자기 아, 부정, 너무 타인 이야기에. 웃겨. 부정이 높아서 받아줄 수가 아, 없어. 근데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그걸 준다면 나도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뭔데? 아, 뭔데, 선물이? 선물이 뭔데? 진짜 되게 가벼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뭐 이런 거 아니, 아니면? 눈 위에 올리는 스팀팩 같은 거. 일회용. 아, 음. 아니, 환불을 했어. 그냥 왜 받을 법도 선물했어? 한데? 우리 받을 것도 하잖아. 큰 아니, 선물이 그러니까 아니고. 나는 뭐, 약간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막 무슨, 갑자기 막 음. 안마의자, 막 내가 그걸 다 줄 수가 없어. 다 줄 아, 수가 그건 없어.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너무 부담스럽다니까 막 어. 진짜 5에서 10 이상의 막, 이걸 갑자기는 아니야. 나 말고 이제 그냥 언니 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 아니야, 눈 아니야. 마사지. 하지만 난 그 혼란함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한 번도 거절. 권하지 않았어. 한 번도 권하지 않았어. 아, 그래, 그냥, 환불 오키. 이래서. 오키, 오키. 아니, 아니, 혼란. 아니, 아, 근데 그것도 웃기다. 환불 오키도 아, 그냥 오키가 무시. 아니라, 그래, 어, 나는 이미 마음은 좋고, 너의 난 거절도 난 줬으니까. 무시한다. 어, 또 줄 거야, 다음에. 와, 근데 아, 약간 우리 부담스럽지 않게.
이 특집을 하면서 약간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인 것 심지어 이 같아요. 녹화 그거를 제가 둘이 신청을 안 하고 나도 그걸 무시하고 있어가지고 이 녹화하기 1시간 전에 나한테 환불됐다고 왔어. 아, 환불은 한 3일 전에 준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간단한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콩 언니한테 미리 얘기는 했어요. 언니 왜 갑자기 이런 선물을 주냐, 나 이런 선물은 받기가 좀 아니 근데 그게 그렇다. 안마의자가 아닌데 아니, 그 너무,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를 쿨하게 했습니다. 네, 마음만 아마 또 받을게. 무시하고 또 다음에 또 선물 줄 거예요, 아마. 그럼 또, 그땐 봐봐. 그럼 또 무시하고 또 환불하시고 서로 그렇게 약간 그러면서 굴러가는 관계인가 보다. 너무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자기 하고 어, 나,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나 근데 약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보통 받잖아. 그치.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니, 근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치, 예, 뭐 혼자 이렇게. 하지 서로 아, 어쨌든 배려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소통하면 되니까. 우당탕탕 느낌인데. 네. 그리고 다음 유형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기 부정에 타인 긍정은 집착형이라고 해요. 나에 대한 긍정은 너무 낮고 타인에 좀 의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맺어야만 내가 사랑받고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다가가는 타입? 그래서 이 무시형과 집착형이 만나면 굉장히 좁고 쫓기는 관계가 된다고 파국이다.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집착형이 아무도 없으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정에 타인 부정에 혼란형. 다던이랑 제가 나왔는데요. 회피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불안 점수도 평균보다 좀 높은 유형이에요. 애착 관계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다던니? 안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좀 관계 자체에 되게 두려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특히 여럿이 같이 있는 무리나 이런 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를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무리에 같이 그냥 끼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애초에 그냥 그 무리를 주도하는 리더처럼 되거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있다. 이 관계는 내가 손을 놓으면 그냥 다 흩어지겠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나 허망함도 있기는 항상 있어요. 그 한켠으로. 그러니까 이게 혼란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약속을 잡거나 뭐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는 이상 별로 나한테 먼저 이렇게 남들은 항상 다가오지 않아. 약간 이런, 음, 이게 이제 내 그런 뭐 착각이자 뭐 좀 그런 걸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내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음, 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어서 안 그러려고는 하는데,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근데 약간 공감을 하는 게, 되게 남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맞아. 들어서 조금 이 친구랑 많이 친해졌다 싶으면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그거 무시형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형이랑 타인 어, 부정한다는 면에서는 좀 공통적이긴 한데, 이제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모든 그 관계를 맺을 때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응, 네, 응. 좀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야. 무시형은, 그냥 저 나 사람이, 혼자 있으면 돼. 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런 어. 건데, 나랑 줄은 약간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지곤 싶은데, 가까워지면 아, 내가 서운해 할 음. 거야. 아, 그쵸? 아, 그런 맞아, 게 그래서 더 맞아. 왔다 갔다 하나 이해했어. 보다. 난 아, 한 발짝 나도, 뒤에 서 있고. 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상처받을 거야. 음, 이게 있는 거지. 지레 짐작하고 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냥 저 사람들도 언젠가 이렇게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애초에 선 긋는
맞아. 벽을 먼저 되게 쳐버리기도 다른, 하고, 네. 맞네, 엄청 맞네. 다르네요. 뭐 C형의 그거는 완전 다른 건데. 그쵸.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마! 약간 이런 건데. 나는 이거는, 부담스럽다기보단 내가 상처받을까 봐 음. 벽을 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음, 오, 답박사님. 나 그쵸? 좀 그런가? 많이 사회화돼서 안 그러긴 한데 약간 그 내면에 그게 조금 맞아.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덜 티나게 많이 사회화가 되기는 했는데 내면에서는 엄청 그런 혼란함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맞아. 제가 약간 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단톡방에서 대답을 하는 게 약간 불편하다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말 실수할까 봐 저도 약간 말을 잘 아, 못하겠고 이것도 약간 다르다. 나는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묻어갈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나도. 저는 예를 들어, 네. 지금은 그런 단톡방도 없지만, 10명 이상 넘어간다? 그럼 전 말 안 해요. 저도. 아, 진짜? 그러니까 근데 말을 나는 또 네. 반대야. 이거는 단톡방에서 말 안 하면 서운해. 단톡방에서 나는 오히려 그냥 막 일부러 더 말하고, 오히려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친구면 그냥, 나 오늘 뭐 줄이랑 이렇게 약속 잡아서 만날 거야. 이렇게 단톡방에 그냥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인데, 별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아, 나도 그 단톡방 안에 다 같이 친구인데, 이렇게 아, 약간 또 따로 놀거나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약간 왜 단톡방에서는 말 안 하고 따로 연락해서 어, 그랬지? 뭐 내가 끼는 게 음, 싫었나? 막 약간 이런 되게 마음이 그런 드는구나. 생각이 들 아, 때가 있어서 그냥 단톡방에서 그래서 나는 더 말하고 막 더 공지하는 그런 앞장서는 스타일? 아, 역시 리더. 내가 그냥 이 관계를 주도하겠다. 그냥 차라리 그러네, 그게 마음 그런가. 편한 거야. 아, 근데 음, 그러면서 또 음. 약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하는 스타일인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어, 혼란스러워. 근데 소규모는 나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만약에 막 단톡방이 너무 활발해서 100개 이상 쌓여 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그냥 못하지. 안 읽어버리는 느낌? 근데 그 음, 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음, 음. 맞아요. 그 말을 잘 안 한다는 게 뭔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누가 말했을 때 리액션 정도는, 그러니까 막 중간에 그 사람 말이 끊겨 있다 그러면 그건 못 참죠. 그거 좀 어, 미안하지. 대답해줘야 돼. 크크크기라도 보내주거나, 이모티콘이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좀 타이밍이 느릴 수는 있어도, 그거는 꼭 해주는데, 뭔가 저는 다던이랑은 또 다르게, 그렇게 막 주도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긴 했는데요. 일단, 닥터 프렌즈 영상에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유형 자체보다는 퍼센티지라고 해요. 그 결과지 받아보셨을 때 회피 점수랑 불안 점수가 적혀 있을 거고 그 밑에 상위 몇 퍼센트 혹은 하위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는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이 퍼센티지가 사실 더 중요하고 하위 10%, 상위 10%만 아니면 다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평균적으로는 한 20%에서 80% 사이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있다면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혹시 그러면 퍼센티지는 다들 어떻게 나오셨나요? 저는 회피 점수 상위 50.9%? 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정상 범위 내라는 거죠? 굉장히 중간에 계신 겁니다. 중간, 네. 네. 근데 불안 점수가 상위 7.2%예요. 진짜? 진짜? 왜 어. 이렇게 나왔지? 우리 그때 회사에서 너무 일하다가 스트레스 해서. 일하다가 받으니까. 해서 그래. 혼란할 때 해서 그래. 그런 거. 네. 저는 회피 점수는 상위 31%고, 불안 점수는 상위 57%입니다. 그러면 딱 그냥 다 정상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퍼센테이지라고 해요. 그게 막 극적인 퍼센테이지가 아니어서 괜찮은데 다던니는 7% 무슨 그니까. 일이에요. 주먹이 돼, 이 순간. 분위기 뭔데? 이렇게 다 숙여졌어. 다들 염려하는 눈빛. 뭔가, 네. 일하다가 해서 그래. 진짜. 점수는 그냥 저거니까. 맞아. 언니 음. 행복할 때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러니까 네네. 온천 갔을 때 요가 한번 한번 해줘라. 하자. 그때 해야 돼. 그게 나도 지금 깜짝 놀랐네. 그럼 콩 언니는 얼마나 나왔어요? 저는 회피는 상위 50%로 다시랑 비슷하고 저는 불안이 완전 반대인 게 상위 84%가 오, 나왔습니다. 오, 네. 완전 반대네요. 근데 다들 뭐 회피 점수는 크게, 고만고만 네, 저도 회피 점수가 64.2%고 불안 점수가 52.1%라서 그냥 딱 다 무난무난한 점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좀 무난하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퍼센티지가 중요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그 관계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좀 더 괜찮은 상황일 때 해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쳐봤는데 혹시 더 얘기 나누어 보고 싶은 거 있나요? 뭐 에피소드라든지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가가는 건 좋은데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것처럼 나는 이렇게 막 뭘 자꾸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둘이 환불했지만 뭔가 이렇게 주면 행복을 느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주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그거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 줄 같은 경우가 아니라 가장 기억에 강렬하게 충격을 받았던 그 에피소드가 회사에서 뭐 알려줘서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보통 커피는 받잖아. 근데 안 먹겠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커피를.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고 뭔가 되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 왜 안 받지? 그냥 이거를? 받아서, 안 먹더라도 그냥 받아는 주지. 맞아. 그래서 뭔가, 나는 뭔가 이거를 남들한테 주는 걸 좋아하지만, 뭔가 이게 기분 좋게 받아주면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또 누가 나한테 주면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좋은데, 남이 나한테 주면 되게 좀 그런 걸 느껴서, 그럼 이거 남한테는 특별한 기대를 별로 안 했나요? 기대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것보다.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막 계속 주는데 남은 한 번도 안 줘. 한 번쯤 챙겨줄 법도 한데, 그냥 맨날 받기만 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좀 더 좀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약간 서운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깨달음이 왔던 게, 나는 그 주는 행위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음, 뭔가 그 사람을 떠나서 그냥 내 만족으로 주는 거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니까, 뭐, 이 음, 사람이 뭐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나도 내가 서운하지 않을 만큼 주는 거다. 뭐 이런 음. 생각으로. 그럼 음. 약간 그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한 몇 번 이상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을 때 조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머리가 크고 나서는 내가 이거를 받지 않아도 진짜 정말 좋아서 주는 이 사람한테 못 줘서 슬픈 그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선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내가 주는 기쁨이 좀 더 크다 생각할 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럼 이제 잊을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음, 그 당시에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줘서 행복해서 주는 거니까 음, 또안 돌려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주는 거지. 진짜 이거는 정말 안 돌려주면 인간적으로 서운하지. 이만큼을 주진 않는 거죠. 딱, 이게 이 역치를 넘었을 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진짜 근데 그거 되게 멋있고 좋은 태도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줄 때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스타일? 그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뭔가 오버하는 거겠지? 뭐 저 사람은 나랑 관계를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약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했다고 생각하기도 해. 막, 근데 생각하는 거야? 나 그냥 생각만 하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안 했구나. 이래서 약간. 이건 근데, MBTI N의 기제가 발동된 거네. 그런가 봐. 너무 상상을 또 어, 구체적으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좀 부담 가지거나 싫을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고, 스스로도 가끔 놀랄 때가 나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닐 텐데도 혹시 내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제주도로 전학을 초등학생 때 갔을 때 그때 잠깐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약간 따돌리는 은근히 음, 이렇게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이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향상 딱히 그런 거에 걱정하지 않는데 한 번 그런 약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그게 좀 몸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확 불안 지수가 올라가고 좀 그러지 않나 싶기는 해요. 진짜. 나쁜 친구들. 음. 아, 네, 지금은 뭐 다던이한테.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거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 것 음. 같아요. 음, 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네요? 아, 따스해요. 그리고 저는 콩이랑 같은 모시형이면서도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선을 긋는 게 저 사람이 이 복잡한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어서 음. 그냥 굳이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어서 그냥 선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면 거의 100%를 썼습니다. 그냥 친구든 뭐든 뭐 음. 연인이든 그냥 그래서 좀 감동을 좀 쉽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음. 모순적으로. 아예 그냥 음. 날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이게 깔려 있다가 날 음. 알아줘? 약간 그러면 이제 음. 다 줘버리는 결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멍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멍도 대학 다닐 때 중간부터 자취를 했고, 저도 자취를 한 지 오래됐었는데, 멍 집에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친해지면, 아 근데 그때는 아유 네 지금은 놀러 오세요. 친근함의 표시로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친구가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천천히 다가가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멍의 집에 너무 놀러 가고 싶었는데, 멍이 또 심지어 저희 학교랑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다른 친구랑 멍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시원이다. 했다가, 네, 네, 멍한테 쫓겨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아,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멍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막 먼저 발을 들여버려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되게 멍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고민은 들었었어요. 귀여워. 네. 하지만 이제 졸업하고 멍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아주 흔쾌히 저희를 먼저 초대를 해줘가지고 네, 멍이랑 좀 더 친밀해진 느낌을 받았답니다. 네. 저는 저도 제 스스로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집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아, 어, 그럼 지금은 아주 오픈 하우스입니다. 줄 약간 리트리버 재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유형이 있기는 해도 이 유형 안에서도 방금 콩 언니랑 멍도 조금씩 달랐듯이 사람들은 다 다르고 그리고 서로 맺는 관계에 따라서도 이 유형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키템 가져오신 분 있나요? 어, 오늘 주제랑 아주 밀접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닥터 프렌즈라고 의사 세 분이서 하는 유튜브인데요. 이 세 분이 친구예요. 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을 유튜브에 사람들이 좀 더 알기 편하게 전달해보는 채널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채널이고, 그 세 분이 다 전공과가 달라요. 한 분은 내과고, 한 분 이비인후과고 한 분이 정신의학과인데 그래서 좀 다채로운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이비인후과 그 선생님께서는 그 웹소설 작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완전 갓생 사시는 분이죠. 이런 세 분이 같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또 좀 짤막짤막하게 이런 의학 콘텐츠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 프렌즈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호스트인데요.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 있죠.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